조금 어려우셨죠?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뼈대는 이런 정도의 뼈대를 만들 건데 일단 에러가 없어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다 지워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할게요. 자, 우리는 변수를 선언해야 될 게 배열을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랜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일단 랜덤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변수는 다 선언하셨죠? 자바점 util 랜덤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랜덤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겠다. 임포트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변수를 선언하실 때 랜덤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생성해서 랜덤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생성해서 변수에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난수를 만들 때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 int 배열이 필요하겠죠. number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몇 개를 저장할 거냐면 3개만 딱 저장하면 돼요. 3개만 저장하면 되니까 new int 3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배열까지 만들어줬죠. 자, 제가 아까 변수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변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조금만 올릴게요. 그 카운트, 개수를 세는 변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는 난수를 만들기 위한 도구죠. 난수, 형성기, 난수를 만드는 도구. 얘는 정수 3개를 저장하는 배열. 자, 얘는 어떤 용도로 선언을 한 거냐면 배열에 저장된 난수 개수를 의미하는 변수예요. 아직까지는 난수가 저장되지 않은 상태니까 초기 값은 얼마? 초기 값은 0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초기 값을 0이라고 한 이유는 아직은 배열에 이 numbers라고 하는 배열에 난수가 저장된 적이 없기 때문에 0이라고 초기화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냐 하면 이 카운트가 배열에 저장된 원소의 개수가 3개보다 작으면 계속해서 배열에다가 원소를 넣으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열에 저장된 원소의 개수가 배열에 저장된 난수 개수가 3개보다 작으면 계속해서 난수를 만들고 저장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그럼 들어왔어요. 들어오겠죠? 저장된 난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난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int r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그냥 랜덤을 이용해서 next int 이렇게 하면 되죠. 1, 2, 3, 4, 5 중에 하나를 할 거기 때문에 6보다 작은 숫자라고 하면 되고요. 더하기 1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1, 2, 3, 4, 5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어떤 숫자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나중에 배열을 한꺼번에 출력을 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난수가 만들어질 때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 우리가 저장은 하진 않았지만 이 난수를 저장하진 않았지만 저장했다 치고 카운트 변수를 증가를 시켜 볼게요.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실행해 볼게요.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 처음에 딱 3번 만에 1, 5, 2 하고서 3번 만에 서로 다른 난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배열에 3번만 저장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근데 또 한 번 보여줘. 예,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든 숫자는 3인데 두 번째, 세 번째가 3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는 저장하면 되는데 세 번째는 저장하지 말고 또 한 번 난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몇 번 만에 끝날지 모르는 거죠. 개수가 3개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변수를 만들었고 왜 이렇게 돌렸는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카운트는 언제 플러스를 해주는 거냐면 실제로 배열에 저장이 됐을 때만 플러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되셨죠? 됐죠? 자, 그럼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 이제 우리는 난수를 만들었으니까 같은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코드가 필요해 보여요. 배열에. 자, 0번째면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인덱스 0번에 저장하는 거는 비교할 대상이 없고 인덱스 1번에 저장할 녀석은 비교할 대상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배열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딱 이렇게만 딱 만들어둔 상태인데 지금 그죠? 네. 처음 거는 그냥 여기다 저장하면 되고요. 얘랑 서로 비교를 해봐야 돼요. 같은지 안 같은지. 그래서 다르면 저장하면 되고 같으면 또 만들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얘는 앞에 있는 두 개랑 다 비교해. 얘랑도 달라야 되고 얘랑도 달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같은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변수 하나를 불리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거고요. 불리언 변수를 is same 같으냐 같지 않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는 배열에서 같은 숫자가 있으면 추루로 바꿀 변수예요. 하나라도 같은 숫자를 발견하면. 그리고 우리는 발견되지 않았을 때, 같은 숫자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저장을 하는 거냐면 같은 숫자가 is same이 그대로 false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배열에 저장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열에서 같은 숫자가 하나라도 있어서 추루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저장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로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느냐? 배열의 인덱스는 몇 번부터? 0번부터. 자, 그 다음에 몇 개까지 저장되어 있죠? 카운트까지 저장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3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카운트라고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0번 자, 생각해 보죠. 다시 좀 깨끗하게 그릴게요. 자, 배열이 이렇게 있고요. 배열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딱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인덱스가 0번이고요. 인덱스 1번이고요. 인덱스 2번이에요. 이게 넘버스예요. 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첫 번째죠. 카운트가 0이에요. 그죠? 카운트가 0이면 여기가 뭐가 되죠? 0. 그러면 0이 0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여기는 무조건 빠져나가죠. 그 얘기는 무조건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무조건 저장하겠다. 여기에는 값을 하나를 무조건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면 카운트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는 카운트가 1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카운트 변수가 1이 됐을 거예요. 자, 1이 되면
여기가 1이라고 바뀌었겠죠. 여기가 1이라고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0부터 1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 얘하고만 비교하는 거예요. 얘하고만. 얘하고만 비교해서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 그래서 만약에 같지 않다라고 그러면 여기 그대로 false를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같은 숫자였었다 그러면 얘를 true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true로 바꿔버리면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되면 다시 올라가서 카운트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또 내려와요. 코드를 만들어 놓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카운트가 바뀌었다. 카운트가 2로 됐다.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되면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과 1. 0과 1 두 개의 숫자를 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로직이 되는 거고요. 그런 로직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if 검사를 하는 거죠. 넘버스의 인덱스 i번째에 있는 값이 우리가 위에서 만든 r이랑 같으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 is same 같은가요? 라고 하는 변수를 true로 바꿀 거예요. 같은 값을 찾아버렸으면 더 이상 그 다음 거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0과 1 두 개가 있었는데 괜히 지웠군요. 0번째도 0번째, 1번째, 2번째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갈 숫자를 검사하기 위해서 여기랑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숫자예요. 그러면 뒤에 거는 검사해 볼 필요도 없어요. 저장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다른 숫자, 여기랑 여기가 다른 숫자다.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숫자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라도 같은 숫자를 찾았으면 반복문을 더 반복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브레이크하고서 포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is same이 true로 바뀌었다 그러면 같은 숫자가 있다는 얘기고요. is same이 바뀌지 않고 반복할 때마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false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 같은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언제냐면 is same이 false인 경우에만 어디다 저장하시면 되냐면 array에 넘버스죠. 넘버스의 카운트 번째에다가 r을 저장하고, 저장했으면 늘어났으니 이제 그 다음인데 그 개수가 저장이 된 거니까 개수를 증가를 시켜주시면 돼요. 코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행하면서 볼게요. 실행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실행하면서. 자, 전체 코드는 while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while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실행을. 자, 네. 네. 5 플러스 1이군요. 5 플러스 1. 감사합니다. 5 플러스 1. 0, 1, 2, 3, 4까지 만들어 놓고 더하기 1을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해요. 여기가 좀 틀렸군요. 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Run as Java application. 자, 요거는 4번 만에 끝난 거예요. 4번 만에. 2가 만들어졌고 2가 저장이 될 거고요. 4가 만들어졌고 4가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4가 한 번 더 만들어지니까 얘랑 같으니까 저장이 안 되고,
또 한 번 난수를 만들어서 3이라고 하는 난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저장된 게 2, 4, 3이에요. 2, 4, 3. 실행할 때마다 이 결과는 다를 거예요. 1, 5, 1, 4. 이것도 4번 만에 끝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1 저장되고요. 5 저장되고요. 1이 여기 있는 숫자랑 같기 때문에 건너뛰고 한 번 더 만들어서 4가 만드니까 4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코드는. 같은 숫자가 3개밖에 없죠. 또 한 번 해볼까요? 요거는 3번 만에 끝난 거예요. 3, 1, 2 하고 3번 만에 끝난 거고요. 때로는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어요. 5번 이상. 요런 경우 보죠. 요런 경우는 처음에 4가 저장이 되고 4를 저장하려고 했더니 겹치는 숫자가 있어서 저장 못하고요. 3 저장하고요. 또 4가 나와서 저장 못하고 또 만들어서 5. 그래서 최종적으로 4, 3, 5가 저장되는 형태예요. 자, 코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거는 변수들을 선언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자, 0부터. 카운트가 0부터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카운트가 0이니까요. 지금 while문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while문 들어오겠죠. 그렇죠? while문 들어올 거예요. 자, 카운트 변수 쓸게요. 카운트. 자, 요거를 보면서 할까요? 요 경우 카운트가 지금 0이에요. 들어왔어요. 만든 난수가 얼마예요? 만든 난수가 4예요. 그죠? 네, 여기는 4. 4고요. 그거를 출력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리한 변수가 false예요. 불리한 변수가 false고 그다음에 여기 포문을 보면 여기 카운트가 얼마? 0. 그죠? 아직 우리 카운트 바뀐 게 없으니까 0. 그러면 0부터 0보다 작을 때까지 폼은 반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무조건 여기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건너뛰면 어디로 갈까요? 건너뛰면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자, is s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여전히 false죠. 여전히 false죠. 맞아요? 여전히 false이기 때문에 조건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오죠. 들어와서 R 얼마? R은 4. 4를 어디다 저장해요? 넘버스의 0번째. 넘버스의 0번째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저장된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냥 바로 들어가서 배열의 인덱스 0번에다가 난수를 저장하는 코드인 거예요. 자, 카운트가 0일 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카운트가 얼마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카운트가 1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저장하고 난수를 배열에 저장하고 이게 쓰자면 같은 숫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배열의 난수를 저장하고 저장된 난수 개수를 1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제까지는 한 개도 저장이 안 돼 있었다가 지금 드디어 한 개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장했으니까 그 다음에 끝나는 이제 어디로 도착했죠? Y를 도착했어요. Y를 도착했죠? 다시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갔겠죠. 여기까지. 자, 지금 이제 카운트는 얼마인 상태? 이제 카운트는 1인 상태가 됐어요. 그죠? 1인 상태가 됐고 난수를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 만든 난수가 얼마? 4. 그죠? 또 난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왔어요. false로 다시 바꿨죠. false로 다시 바꿨고 이제 여기서는 i는 1까지예요. i는 0부터 i는 1까지. 자, 누구랑 비교해요? 그러니까 반복이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반복이 한 번밖에 안 되는 거고 넘버스의 0번. 넘버스의 0번은 얘란 말이에요. 저장되어 있는 녀석.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여기 4가 저장되어 있죠. 4랑 여기 있는 4랑 새로 만든 4랑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같죠. 같으니까 들어와서 변수를 true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그냥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true로 바뀌고 빠져나온 순간 그럼 여기가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열에 저장도 안 하고 카운트가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숫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true로 바뀌고 내려왔기 때문에 if문이 실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if문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변수가 저장도 안 되고 카운트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반복하러 올라가도 여전히 카운트는 1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반복하러 올라갔을 때 만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숫자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만든 숫자가 3이에요. 이번에 만든 숫자가 3이고 자, 여전히 여기 카운트는 1이에요. 그죠? 0번째랑 만든 숫자 3. 여기 0번째에 있는 거랑 새로 만든 숫자 3하고 비교를 해요. 다르죠? 다르니까 브레이크 만나지 않고 그냥 가요.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복하러 올라가 보면 그 다음 반복할 게 없어요. 그쵸? 1이니까 카운트가 1이니까 더 이상 반복할 게 없어서 끝나서 내려오는 거죠. 폼은 끝나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얘가 바뀐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열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3이 저장된 거예요. 3이 저장되고 저장된 숫자가 2라고 늘어난 거예요. 2하고 늘어난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다시 쭉 하고 올라간 거예요. 아직 배열에 3개까지 저장이 안 됐죠. 이 2개까지만 저장이 됐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서 숫자를 또 만들었죠. 4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4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었는데 다시 비교하는 여기 오면 이제 여기가 이번에는 카운트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i가 0부터 i가 2까지가 되는 거예요. 2보다 작을 때까지. 0과 인덱스 0번하고 인덱스 1번하고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포문인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데 첫 번째에서라도 같은 숫자를 발견을 해버리면 브레이크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에서 발견 못하고 두 번째까지 간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코드. 네. 그래서 그 같은 숫자가 없을 때까지 반복 쭉 하다가 카운트가 3개가 되면 while문까지도 끝나게 됩니다. 이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 코드는요. 여기 만약에 여기 개수를 10개로 늘리면 그럴 수는 없죠. 네. 여기를 5개로 늘리면 1, 2, 3, 4, 5 5개가 저장이 돼요. 어디만 바꿔주면 되냐면 여기를 5라고 만들었으면 여기도 5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같은 숫자 5개 만들어내는 거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될 거예요. 4개짜리로 바꿔볼까요? 4개짜리 몇 번 만에 끝나는지. 네. 여기를 4라고 바꿨으면 여기도 4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숫자만 바꾸고 여기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이 인트 배열의 length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를 numbers의 length를 쓰시면 나중에 요거 하나만 여기만 숫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실행 결과만 볼게요. 이거는 1, 3, 4, 2 딱 4번 만에 서로 다른 숫자 4개가 만들어진 경우. 4번 만에 서로 다른 숫자 4개가 만들어진 경우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만에 4개의 다른 숫자가 만들어진 경우. 1, 5, 3, 2. 그죠? 1, 5, 3, 2. 6번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6번 만에. 그 다음에 요거는 5번 만에 만들어졌네요. 5번 만에 1, 2, 4, 5가 만들어진 거예요. 1, 2, 4, 5가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운이 좋게 4번 만에 끝난 거고요. 5번 만에 끝난 거고요.
이건 딱 또 운 좋게 4번 만에 끝난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한 10번 나올 수도 있어요. 운이 안 좋으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숫자를 바꿔가면 돼요. 숫자를 바꾸면. 네. 살짝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딱 드리고 보니까, 문제를 만들고 나니까. 그래서 Y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시겠죠? for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아시겠죠? 조건만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시겠죠? 네. 사실 우리가 다 배운 것들 가지고 한 거예요. 배운 것들 가지고 한 건데 조금 좀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체적인 문법은 다 우리가 공부한 그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문법은. 그리고 이런 패턴,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이런 패턴 종종 나와요. 어떤 불리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그 불리한 변수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불리한 변수의 값을 바꿔요. 그리고 그 불리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런 패턴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요. 저희가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공부하면 이렇게 검사하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셋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중복되지 않는 숫자만 저장한다. 이런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는 검사할 필요 없이 그냥 저장만 하면 되는 그런 코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과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실 과제를 하나 더 드릴게요. 패키지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키지 8번이죠. edu.java.array 8번이라고 하시고요. array 8번. 자,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new 클래스 array 메인 8번. array 메인 8번입니다. 난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성적을 우리가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면 너무 힘드니까 난수를 만들게요. 랜덤 랜덤 이렇게. 난수를 이용해서 성적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난수를 이용해서 점수를 만들면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랜덤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5개만 할까요? 어렵지 않게 5개만 할게요. 여기서는 정수 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시험도 10점까지만 할게요. 우리 그 암산하기 쉽게 10점까지만 할게요. 10점 만점인 그런 시험이에요. 최저 점수는 빵점, 다 틀렸을 때 다 맞으면 10점. 이런 10점 만점에 사이에 난수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하시고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배열을 선언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배열에 난수 5개를 저장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뭐 다른 숫자, 같은 숫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 보면 동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5개 폼은 5번만 반복하면서 5개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시면 되고요. 어떤 점수들이 저장됐을지 모르니까 그 배열에 저장된 모든 숫자, 즉 점수죠. 점수를 한 줄에
점수들의 출력을 하세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배열 선언, 폼은 5번, 난수 생성, 저장, 출력.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요. 제일 처음에 점수들의 총점, 5개 총점을 계산하고 출력하시는 거고요. 평균을 계산하고 출력, 총점만 출력이 되면, 총점만 계산이 되면 점수가 5개니까 5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에요. 평균 계산하기는 쉬워요. 평균 계산하기 쉽고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출력. 그 다음에 5개 점수 중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출력. 최소값을 찾아서 출력. 이게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실 과제예요.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포문에서 뭐 힌트를 드리면은요.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포문에서 1부터 10까지 썸 계산하는 코드 있었죠. 썸을 0으로 초기화해 놓고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했었던 거 있죠. 자, 여기는 배열이에요. 인덱스 0, 썸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인덱스 0번 더하기, 인덱스 2번 더하기, 인덱스 3번 더하기. 그죠? 네. 그러니까 총점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계산하는 그거 생각하시면 총점 계산할 수 있고 평균 계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면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아마 인터넷 찾아보셔야 될 거고요. 네, 금방 갈게요. 네.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하는지 인터넷 찾아보셔야 될 거고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 직접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